예쁘게 차려입고 시댁 현관에 들어섰는데 얼굴로 앞치마가 날아왔어요. 놀라서 앞치마를 보는데 웬 젊은 여자가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시누이나 올케가 있다는 말을 못 들었던지라 당황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 여자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재수씨. 제 얼굴에 앞치마를 집어던진 사람은 바로 시누이였던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뭐 하세요? 그 앞치마 메고 따라와요.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설거지가 한가득이에요. 설거지 좀 하세요. 시누이는 말만 남긴 채 횡하니 가더니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더라고요. 황당해서 남편을 봤는데 남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서는 제가 든 앞치마를 빼앗아 부엌으로 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음식을 접시에 담고 계셨어요. 엄마,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너도 별 볼 일 없게 생긴 것도 모자라. 마누라도 별 볼 일 없는 걸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음식 준비는 엄마 혼자 하신 거예요? 재수 씨는 뭐 하고 있어요? 김씨, 재수 씨는 음식하라는 소리를 해. 그게 아니라 적어도 오늘은 제 마누라 대접 좀 해주라고 해요. 첫날이니까 음식 준비는 안 시켜도 설거지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전 그러면 제가 할게요. 제가 가뜩이나 못난 놈이 부엌에 이렇게까지 들어오겠다고. 당장 오라고 하지 못해. 우리 집에 시집 오고 싶으면 각오해야 할 거야. 아니야. 그 와중에도 시누이는 TV를 보며 신경도 안 쓰고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 혼자 다 하고 계신다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저는 남편에게서 앞치마를 뺏은 뒤 말했어요. 자기, 나가 있어. 내가 할게.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 큰며느리 될 사람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황당하다는 얼굴로 저를 보더니 바로 설거지를 시작하자 시어머니가 뒤통수에 대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재수 씨는 주제 파악은 잘하고 있으니 다행이구나. 사실 그 일로 파혼할 뻔했어요. 남편에게 설명을 요구하니 자기가 면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동생이 서울대를 나와서 대기업 다닌다고 말했었지? 응. 자기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동생 뒷바라지 하느라 대학교 못 갔다고 했잖아. 어머니는 인정을 안 하셔. 누가 너더러 동생 뒷바라지 하라고 했냐? 그런 식으로 동생한테 죄책감 주지 마라. 그러시면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대학 못 간 걸 동생 탓하지 말라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야. 이렇다 보니 남동생이랑도 사이가 별로야. 어머니가 늘 가운데서 이간질을 하시는 것 같아. 형한테 잘할 생각하지 말고 너나 잘 살라고. 못난 사람과 어울리면 못난 사람이 된다고. 아,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그러면서 마치 동생이 내 근처에 오기라도 하면 똥물이 튈 것 같은 뉘앙스로 당장 떨어지라고 경악을 하시니까. 그런 얘기를 왜 이제야 하냐며 남편은 머쓱해했어요. 설마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재수 씨가 당신 얼굴에 앞치마를 던질 줄은 몰랐지. 남편은 의사였지만 사실 위축된 적은 없었어요. 남편은 배달 일부터 시작해서 도매상을 운영했어요. 아주 부자는 아니어도 돈도 잘 벌고 있었고
저도 탄탄한 중소기업에서 막 팀장을 달았을 때였어요. 저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포기하고 바로 취업을 했는데 저는 제 삶에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기도 전부터 의사 동서와 비교하며 무시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대학 포기하고 집안을 도운 제가 꽤 자랑스러운 존재였는데 시댁에서는 완전히 그 반대였어요. 처음엔 결혼을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남편이 불쌍했어요. 남편이 제가 다니는 회사에 물건을 납품했거든요. 제가 담당자였고 우연히 알게 됐는데 싹싹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만나서 물건 검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뒤에 와서는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잠깐 좀 앉을까요? 갑자기 잠깐 자기 트럭 뒤쪽에 걸터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요? 저 이거 검수하는데 다려지지가 않아요. 조금 쉬엄쉬엄해요. 농땡이도 치고. 한창 일에 빠져 있을 때라 그 사람의 말이 무례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농땡이 치고 그런 직원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려고 하니 다시 저를 앉히는 겁니다. 잠깐만요. 나 운전석에 갔다 올 때까지라도 가만히 있어요. 아, 싫다니까요. 그러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뭔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엉덩이 쪽이 시원한 겁니다. 순간 싸한 기분에 손으로 뒤를 만져보니 치마가 찢어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냉큼 가서는 차에서 난방을 가져와 제 허리에 묶어주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가만히 좀 앉아 있으라고요. 잠깐 쉰다고 누가 잡아가요. 아,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할 것이지. 계속 보고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보자마자 말을 한 건데요. 진짜 짜증나.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던 걸 다 내팽개치고 도망쳤어요. 이리저리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날따라 속옷은 왜 또 그렇게 꽃무늬가 바글바글 그려져 있던지.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름마저 해야 하잖아요. 다행히 동료 여직원이 여분 옷이 있다고 해서 서둘러 갈아입고 다시 갔는데 차가 가고 없더라고요. 아, 아니, 네가 짜증난다고 했다고 그냥 가버린 거야? 차가 있던 자리에는 끌차 위에 물건이 한가득 내려져 있었고 물건 범위 위에 제가 내던지고 간 서류 파일과 펜이 놓여 있었어요. 진짜 어이가 없네. 원래는 물건을 꺼내면서 검수를 하는데 쌓여있는 물건을 일일이 다시 검수하게 생겼더라고요. 자기야말로 뭐가 그렇게 바쁘대? 기가 차서. 진짜. 그러면서 파일을 펼친 순간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검사해야 하는 내역이 다 검사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언제 다 하고 갔지? 검수 내용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 다 맞게 잘했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그 사람에게 미안해졌어요. 제 치마가 찢어진 걸 알고 안 미안하게 가려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앞에서 짜증을 냈으니 얼마나 무안했을까 싶더라고요. 얼마 후 그가 다시 물건을 가지고 왔길래 그때 빌려 입은 난방을 돌려주며 말했어요. 이번엔 정말 죄송했습니다. 배려해 주신 건데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랬어요. 이해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거 세탁하신 거예요? 드라이 클리닝 했어요. 에이, 이거 싸게 그냥 해도 되는데
왜 그러셨어요? 그래도 감사하니까요. 그리고 정적이 흘렀죠. 서로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라 주저하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진짜 못 봤어요. 전혀 네. 뭐요? 어떤 문인지 전혀 못 봤다고요. 발견하자마자 고개를 딱 돌렸어요. 그런데 듣고 있자니 말이 좀 이상한 겁니다. 어떤 인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제 질문에 너무 놀라더라고요. 황당하긴 했지만 저를 대한 배려가 가상하고 그렇게 인연이 시작됐고 남편이 참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가끔 연락만 주고받다가 남편이 먼저 밖에서 한번 볼까요 하길래 심심한데 한번 보자 싶었죠. 그게 시작이 되어 연애하게 됐어요. 연애하면서도 집에서 차별을 받는 장남일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시댁과의 첫 만남은 여러모로 저에게 충격을 남겼지만 몇 번을 다시 생각해도 저는 남편이 좋았어요. 결혼하고 시댁에서 살 것도 아니고 우리 둘이 모은 것만으로도 신혼집은 충분히 구할 수 있었거든요. 주변 친구들은 다 말리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뭐 어쩌라고 싶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가 남편의 엄마라면 나는 감당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내린 답이었어. 물론 결혼하고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남편과 사는 행복한 일상도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었어요. 언젠가부터는 시댁에 가야 할 날이 오면 하루 전부터 차라리 식중독이라고 걸렸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식중독에 걸리지 않았죠. 제가 하도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남편이 그냥 자기 혼자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 가면 남편이 겪을 수모가 너무 뻔한 거예요. 시동생이 TV 보고 있을 거고 남편 혼자 시어머니를 도와야 한다는 건데 그건 또 상상만으로도 싫더라고요. 그 지경에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제 표정부터 트집을 잡으셨어요. 가뜩이나 복도 없는 게 그렇게 상으로 다녀. 겨우 있던 복도도 달아나겠지. 복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나마 시댁 복은 있지 않니? 이혼 당하기 전에 얼굴 똑바로 하고 다녀. 하도 트집을 잡으니까 저도 슬슬 반항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래 봤자 있죠. 시어머니는 제가 뭐라고 하든 한수 더 떠서 제 길을 누르려고 하셨어요. 이혼을 왜 당해요? 우리 신랑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 남편이 대학은 못 나왔어도 우리 집안 핏줄이 저도 포는 눈이 있으면 딴 여자 좋아하지 말란 법이 있니? 내가 보기엔 내 남편은 지금 눈이 피어도 단단히 삐었어. 어머니, 그래도 제 앞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난한 주제에 말대꾸까지 아주 첩첩산중이구나. 시어머니는 툭하면 저더러 가난하다, 무식하다, 면박을 주셨어요. 그것도 동서 앞에서요. 그때마다 동서는 대놓고 저를 비웃었어요. 비웃는 정도였으면 다행이게요. 어이, 말의 동서는 제 2위 적이었죠. 형님, 여기 얼룩 졌는데 좀 닦으세요. 동서도 닦아도 되잖아. 난 부엌 일도 해야 하고. 뭐라고요? 거기 물티슈로 닦아. 형님, 저한테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감이라는 형님. 시댁에서 우리 위치는 달라요.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당연히 다르지. 내가 손님 사람이고 동서가 아니죠. 그런 호칭과 별개로 서열이 있다고요. 엄연히 말하면 저는 시어머니보다 높아요. 동서.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머니의라고? 형님, 어머니한테 일 시킬 수 있어요. 동서. 호칭만 동서인 거지. 내가 형님보다 높아요. 아직도 주제 파악이 안 됐어요. 동서의 말을 듣는데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 김장 있는 거 아시죠? 재료비는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와서 잔말 말고 김치나 담그세요. 얼마 들었는데 나도 낼게. 객기 부리지 말고 그냥 와서 일이나 해요. 가난한 주제에 돈 똑같이 낸다고 부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기가 차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김장할 때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 아저씨가 의사라고 콧대 높은 건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어머니보다 위에 있다고? 솔직히 사실이잖아. 부엌 일도 어머니는 하시면서 동서는 안 시키시고 아무튼 뭐가 됐든 당신은 가지 마. 당신은 가게. 그래도 나라도 가서 도와야지. 둘째는 전혀 안 도울 텐데. 난 그게 더 싫어. 가서 당신만 일하고 있는 거 보는 게 더 싫다고. 내가 당신 아프다고 핑계 댈 테니까. 그냥 당신을 쉬어. 남편이 그렇게 말은 했지만 어떻게 손을 놓고 쉬겠어요? 시댁 김장날. 시댁에 갈 생각만으로도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시댁에 도착해보니 다를까. 동서는 귀한 몸이라 안방에서 TV 보며 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고무장갑을 던지시더니 뭐 하고 있어? 저기 배추 심포기부터 담가. 저 혼자서요. 그럼 여기 일할 사람이 너 말고 누가 더 있어? 남편은 급히 일이 생겨서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한 것들은 몸으로 떼어야. 너도 들었겠지만 동서가 김장값 다 냈어. 나도 낼 수 있다고 한마디 하려다가 말았어요. 제가 무슨 소리를 해도 결국 심포기는 제가 담글 테니까요. 그렇게 김장을 하고 있는데 친정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받아보니 친정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어머니, 친정아버지가 지금 응급실에 실려가셨대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동서들도 들은 건지 놀란 얼굴로 얼굴을 내밀더군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않고 말씀하셨어요. 네, 목숨 다하고 가. 어머니, 심포기는 다 끝내고 가라니까. 급하게 가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저더러 김장 포기는 끝내놓고 가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그 말을 한순간 시어머니의 인생은 나락으로 갔죠. 어머니,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아니네.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응급실 좀 실려간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유난이야. 저요. 지금까지 어머니가 저를 막대하고 동서랑 차별하고 그러려니 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뭐 잘난 건 없으니까요. 그래도 저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남편도 그렇고요. 열심히만 산다고 성공하니? 자고로 사람은 머리가 좋아야 하는 거야. 내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 어머니가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신랑도 얼마나 똑똑한데 우리 신랑이 대학 안 가고 돈 번 덕에
서방님도 대학 가고 어머니도 편하게 사셨잖아요. 지금도 우리한테 용돈 받아 쓰고 계시고요. 너희들이 주는 100만 원 됐다. 이제부터 안 받아. 너희 동서한테 받는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거든. 진심이세요? 그래, 막말로. 너희들이 주는 돈 안 받아도 그만이다. 그러자 동서가 당황한 듯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그래도 형님한테 용돈 받으시는 게 낫지 않아요? 아, 너희가 그 배는 주지야. 사실 저희 이번 달부터는 용돈 줄이려고 했는데요. 뭐, 용돈을 갑자기 왜 줄여? 저 개원했다. 개원하고 나니까 수입이 들쑥날쑥해서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 것도 계속 드리겠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아, 아니지. 무슨 소리야. 내는 젊어서 돈 벌었을 때부터 꾸준히. 김순희 씨의 남편은 용돈 문제를 거론하며 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까지 큰아들로 동생의 형으로 해야 할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생활비도 드렸고 저 녀석의 대학 등록금도 다 대주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사시는 집도 제가 융자 받아서 해드린 거잖아요. 김순희 씨는 남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용돈을 끊겠다고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우리를 자식 취급도 안 하셨어요. 제가 더 가슴이 아픈 건 저 때문에 우리 아내가 저랑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였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부자였던 것도 아닌데 어머니는 끝까지 집사람을 무시하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집에 와서 집사람 얼굴에 김치를 집어 던지신 일도 있었잖아요. 그 일로 결심했어요. 김순희 씨의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오히려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내가 너 때문에 10년은 더 늙었어. 10년이 뭐야? 20년은 더 늙었다고 해야지. 아버지도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 내가 진짜 속 터져서 너희들이 주는 돈 안 받아도 그만이다.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보면서 삽시다. 저랑 아내는 둘이 있으면 정말 행복한데 우리 집만 끼면 갑자기 불행해져요. 그러려고 이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거든요. 아내한테 더 잘해주고 싶고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오히려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랑 연을 끊고 살겠다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그렇게 해야 서로를 위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남동생이 나섰습니다. 형님, 제가 이제 형님을 제대로 알 것 같아요. 형님, 우리 병원에도 투자 좀 하시는 거 어때요? 형님이 준 돈이 더 많잖아요. 그 돈 묵혀서 뭐 할 거예요? 좋은데 투자하세요. 그러나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동생 병원에는 투자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왜요? 동생처럼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투자해서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망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남동생은 당황하며 형님, 후회하실 걸요. 남편은 후회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 모시고 이제 그만 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김치통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과 김순희 씨는 그 후로도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결정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정한 건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김순희 씨는 남편의 말에 동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상처를 치유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고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시댁의 간섭과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김순희 씨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남편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이 주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김순희 씨의 친정 부모님은 작은 시골집을 구매하여 조용한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김순희 씨는 부모님을 자주 방문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가졌습니다. 남편의 사업도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그들은 점차 더 나은 경제적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순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우리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지만 김순희 씨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주며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함께 나아가야 해요. 김순희 씨와 남편은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며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시댁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순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은 것 같아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만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남편은 사업에 더욱 집중하며 회사를 확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의 행복과 미래예요. 더 나은 삶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거예요. 김순희 씨는 남편의 곁에서 그를 지지하며 함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취미 생활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순희 씨는 꽃꽂이와 바느질을 배우면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취미 생활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녀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서 취미 클래스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순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클래스는 큰 인기를 끌었고 많은 사람들이 김순희 씨의 가르침을 통해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한 수강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희 선생님의 클래스를 통해 저는 제 삶의 새로운 목표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배우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김순희 씨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김순희 씨의 가정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장되면서 그들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김순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되다니 꿈만 같아요.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우리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어요. 그녀는 또한 부모님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김순희 씨는 부모님을 자주 방문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가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그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놓여요. 남편의 동생도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김순희 씨와 남편의 성공을 보며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과 형수님이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는 저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게요. 김순희 씨는 이러한 변화를 반기며 그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함께 나아가려는 의지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김순희 씨의 가정은 점차 화목해졌고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갔습니다. 김순희 씨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이 항상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김순희 씨와 그녀의 가족은 오랜 시간 동안의 시련과 도전을 이겨내고 마침내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한 가족의 역사를 넘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 그리고 용서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실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계속해서 번창했고 그들은 새로운 집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김순희 씨는 취미 생활을 통해 발견한 새로운 열정을 지역사회와 나누며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돈독히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김순희 씨는 부모님을 자주 방문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가졌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위안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남편의 동생도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형과 형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과 형수님이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는 저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게요. 김순희 씨는 이러한 변화를 반기며 그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함께 나아가려는 의지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김순희 씨의 가정은 점차 화목해졌고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이 항상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김순희 씨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그녀의 강인함과 용기, 그리고 타인을 향한 사랑과 배려는 그녀의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함께 나아가야 해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김순희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결국에는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